10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찾았어요. 길 제 딸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눈보라치던 그날 밤 이 아이 얼어 죽어가는 걸 제가 살렸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를 제가 10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줄은. 눈보라가 치던 산속 아무도 찾지 않던 곳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또 늦었어요. 올해도 혼자 오셨죠? 괜찮으시죠? 거기는 따뜻하시죠? 한지연은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목덜미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7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서울 직장을 그만둔 뒤 지연은 이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송칼 국수집을 열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과 가끔 등산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멸치를 우려내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주시던 그 맛을 기억하며 똑같이 따라하려 애썼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쌓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든 국화꽃 한 다발이 눈송이를 맞아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산소는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사람 많은 데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데서 하늘이나 보면서 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를 골랐고 어머니가 먼저 가신 뒤에는 지연 혼자 해마다 이 길을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지만 눈발에 가려 빛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뭐지? 지연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가늘고 떨리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아래 눈이 수북이 쌓인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눈을 손으로 퍼내자 낡은 이불보에 쌓인 작은 보따리가 나타났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 굳어버린 작은 손, 입술은 거의 보랏빛이었습니다. 아기는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울음도 이제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지연은 황급히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따리 안쪽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금은 쪽지를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데려갈게. 버텨야 해. 지연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산소는 이미 눈앞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국화꽃 다발은 눈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눈이 미끄러웠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아기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며 자신의 체온을 최대한 전해주려 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지연은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발목이 시렸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 지연은 마침내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칼국수집 간판이 달린 낡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을 우르르 집어넣고 부채질을 해서 불을 키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따뜻한 기운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기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축축하고 얼어붙은 천 조각들이 아기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떼어내며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아기를 마른 수건으로 감싸고 난로 가까이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쌀을 조금 넣고 오래오래 끓여서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미음을 식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아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는 처음엔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삼키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떠먹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지연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체온을 재고 이불을 덮어주고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쯤 아기의 얼굴에 처음으로 혈색이 돌았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붉어졌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기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사라졌구나. 그리고 문득 주머니 속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눈에 젖어번진 글씨였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짧은 간청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쪽지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그리고 난로 옆에서 곤히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생명이었습니다. 나도 혼자였는데.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가족도 없이 이 산골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지연이었습니다. 그런 지연에게 이 아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아보자. 지연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 칼국수집 안은 난로 불빛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의 연초록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지연은 아기에게 서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진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연은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온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진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마다 울었고 열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때마다 밤을 새워 아이를 돌봤습니다. 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였지만 지연은 서진을 업고 눈보라 치는 밤에도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났대? 친척 아이래. 사정이 있나 봐.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게를 열고 국수를 삶고 서진을 키웠습니다. 서진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유난히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국수 드릴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주세요. 지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진이 할머니 옆으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이 차가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은 맑은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슬플 때는 따뜻한 거 먹으면 좋대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진아. 지연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누가 슬픈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뒤로 서진은 지연의 가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물을 따라주고 휴지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손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진이 가게에 있는 날엔 손님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등산객들도 일부러 들렀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도시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서진이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는 잠깐 서진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 출장 왔다가 길 잃고 여기까지 왔네. 길을 잃으셨어요? 힘드셨겠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위로해 주니까 괜찮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국수를 먹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국수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도 참 착하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게 SNS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남자는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제가 마케팅 쪽 일을 하는데요. 이런 곳이야말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글쎄 잘 모르겠다. 저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눈이 슬펐거든요. 지연은 서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진아, 넌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몰라요. 그냥 느껴져요. 지연은 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서진을 특별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과 후엔 가게에 와서 지연을 도왔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지연은 테이블을 2개 더 들였고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만두, 비빔국수, 수제비까지. 서진은 숫자에도 유난히 강했습니다. 계산을 돕고 재고를 확인하고 손님 수를 세며 지연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어제보다 7명 더 왔어요. 정말? 잘했네, 서진아. 그리고 이번 주엔 만두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다음엔 만두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감탄했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걸 다 파악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디서 왔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엄마랑 저랑 안 닮았대요. 지연은 서진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를 낳은 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낳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엄마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도 분명히 너를 사랑했을 거야. 왜요? 널 살려달라고 부탁했거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있자. 오래오래.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서진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서진을 버렸는지,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지연은 서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진이 10살이 되던 해 가을, 낯선 여자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가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서진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지연이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나옵니다. 지연이 돌아서는데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이가 따님이세요? 지연은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딸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연은 불편한 느낌을 떨쳐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삶으며 슬쩍슬쩍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는데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진이 물을 따라주러 갔습니다. 물 여기 있어요. 여자는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서진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국수가 나왔고 여자는 한 입 먹다 말고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여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입맛이 안 맞으세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맛있어요. 그냥 제가 좀 예민해서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여자는 국수를 거의 먹지 못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칼국수 2그릇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돌아서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잠깐 사장님과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식사 후에 시간 되실 때 잠깐만 얘기 나눠요.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수를 내오고 지연은 주방 안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요.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을 이웃집에 잠깐 맡기고 지연은 여자와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네. 박소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10년 전 겨울에 이 근처 산에서 아이를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소영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았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매일 이 산을 헤맸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 사람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버리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소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22살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고 집안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박소영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랐어요. 제가 키울 수 없으니까 차라리 따뜻한 사람이 발견해서 키워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산소 근처에 뒀어요.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겨울이었잖아요.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그 아이는 얼어 죽을 뻔했어요. 박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씨, 저희도 이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영 씨는 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키울 능력도 있고요. 능력이요? 네. 소영 씨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지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돈은 많겠죠. 저보다 훨씬.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돈만 있으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박소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제 딸을 사랑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럼 왜 진작 찾으러 안 왔어요? 왜 10년이나 지나서야 왔어요? 찾았어요.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엔 한 번도 안 왔어요. 설마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 줄 몰랐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요? 서진이를? 그 아이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김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셨죠? 호적에도 올리지 않으셨고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진을 정식으로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박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딸로 데려가고 싶어요. 제발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연 씨, 나가달라고요. 당장. 박소영과 김태준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박소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서진을 이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눈 빨개요. 울었죠? 지연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진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째 되는 날 박소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10년 동안 키워주신 분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니까요. 박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그 아이 생각했어요. 첫돌 때 뭘 먹었을까? 첫걸음만은 언제 뗐을까? 아프진 않았을까? 미칠 것 같았어요. 지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서진이가 진짜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 여자는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둘 다 서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소영이 말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일단 서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진이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뒤에 서진이가 선택하게 해요. 서진이가요? 네. 10살이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서진이가 저를 만나보고 결정하게 해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서진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 서진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이한테 말할게요. 그날 밤 지연은 서진을 안쳤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기억하지? 예전에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너를 낳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 응, 기억해요. 그때 엄마가 내를 산에서 발견했어. 눈 내리는 겨울날 할머니 산소 근처에서.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왔고 살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딸로 키웠어. 그럼 저를 낳은 사람은요?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이 찾아왔어. 너를 만나고 싶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그건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볼래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사흘 뒤 박소영과 서진이 만났습니다. 가게 안에서 지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박소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서진아. 박소영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많이 컸구나. 엄청 예뻐졌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만든 팔찌야. 원래 이걸 내 손목에 채워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상자를 열자 금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었어. 서연이. 서쪽의 연꽃이라는 뜻이야.
서진은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박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좋은 사람이 발견해 주길 바랐어. 저 죽을 뻔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를 데려가고 싶으세요? 응.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서진은 지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결정해. 서진은 다시 박소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엄마 기다릴게. 그날 이후 박소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서진과 조금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금씩 박소영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결정했어?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박소영 씨도 가끔 만나고 싶어요. 지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네. 박소영 씨는 저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엄마는 저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지연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정말 고마워. 박소영에게도 서진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박소영은 울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나도 그게 서진이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박소영은 제안했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정리하자. 지연 씨가 서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나는 면접권을 가지는 걸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여전히 산골 칼국수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서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서울로 데려가 박물관도 가고 공연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두 엄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고 박소영을 소영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12년 전 지연이 서진을 발견했던 그날처럼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연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할머니 산소 가볼까? 할머니 산소요? 응. 너를 처음 만난 곳이거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엄마. 두 사람은 두툼한 외투를 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응. 더 많이 왔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내가 죽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서진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저를 살려줘서요. 그리고 사랑해줘서요. 지연은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엄마 인생에 와줘서. 두 사람은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치우고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진이도 데려왔어요. 서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진이에요. 처음 뵙는데 감사드려요. 할머니 딸을 제 엄마로 보내주셔서요. 지연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예쁜 손녀 생겨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처음 숨 쉬었어요. 그쵸? 응. 그럼 저는 여기서 2번 태어난 거네요. 한 번은 소영 엄마한테서, 한 번은 엄마한테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네. 우리 서진이는 2번 태어난 아이구나.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저를 데려온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그 이상으로 행복했어. 서진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눈 내리는 산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버려진 아이와 외로운 여자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소영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엄마가 이 마을에 작은 집 하나 샀어. 주말마다 여기 와서 지낼 거야. 서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자주 올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나중에 서진이가 원하면 방학 때 서울에서도 지내고. 그렇게 하면 어때?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지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환영합니다. 박소영은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딸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감사해요. 서진이를 제 삶에 보내주셔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그해 봄, 지연의 칼국수집은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둘러싼 두 엄마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가게에는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연은 가게를 조금 더 넓혔고 서진은 여전히 엄마를 도왔습니다. 박소영은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었고 숫자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능은 사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두 엄마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렸다. 12년 전 오늘 나는 이 세상에 버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것 같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 이 산골 마을에 온 것 같다. 소영 엄마도 만나기 위해. 나는 운이 좋은 아이다. 2명의 엄마가 있으니까. 2배로 사랑받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아직 안 자? 응. 조금 이따 잘게요. 그래.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엄마. 응. 사랑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문이 닫히고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12년 전처럼 12년 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버려졌던 그날이 아니라 눈 속에서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서진의 마음 속에서 따뜻하게 빛날 것입니다.